대선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선 예측 퀴즈쇼 돗자리. 이 영상이 올라가는 11월 5일을 기준으로 대선까지 12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침 또 오늘이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일 기준으로. 네, 그래서 빅데이입니다.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진짜 매치가 어떻게 네. 되는지 대진표 그러니까요. 짜지는 거니까요. 네, 완전 두구두구입니다. 네, 사실 이 124일이 진짜 대선 레이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오늘 딱 이 방송일에 맞게 특별한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저도 어렵게 모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백지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 대변인이었던 백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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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돗자리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당 쪽 지지 성향을 갖고 계신 시민 농객분들이 많이 나와주셨는데 이 야당 쪽 성향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야당 캠프에서 일했던 분은 이번이 그러니까요. 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자리 아니셨을 것 같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한 별명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분노자, 분노의 군주 분노의 군주. 네, 그러니까 군주가 분노랑 붙으니까 더 강렬해지고 거의 있는데 디아블로급이군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제 강렬한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네, 나는 국대다 토론 당시에 16강 토론 당시에 네. 제가 분노에 찬 토론을 했다고 그때 팬분들께서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막 써주셨는데 오. 그게 그 뒤에도 논평도 계속 매운 논평을 쓴다고 해서 제 별명으로 아, 매운맛 논평을 내신다. 네. 그러면은 매운맛 논평 중에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인가 하는 제목으로 썼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맥락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경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워낙 유력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걸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좀 감싸려고 하는 모양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조금 맵게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자당 후보를 안고 쉴드만 치려고 한다. 그런 네, 부분을 약간 좀 그런 지점을 지적을 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국민의힘을 또 지지를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도 당연히 출연을 하셨던 거겠죠. 참가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돗자리 2회 때도 나온 이야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20대 이제 남성과 여성 표심이 조금 방향이 다른데 특히나 20대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당보다는 좀 여당 쪽에 조금 쏠려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20대 여성으로서 야당을 지지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정치의 꿈을 품었었는데 나라가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 보수 정치가 바로 서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 그 문제의식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수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수가 보여줬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20대 여성의 대부분이 뭐 여당 지지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지만 오세훈 시장 이제 투표율을 봤을 때도 20대 뭐 남성 여성으로 가릴 것이 아니라 20대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색이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조금 더 따지는 유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보수 정당을 고르실 때랑 달리 직접적으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어떻게 보면 계시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까이서 본 국민의힘의 매력 뭔가요?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바꿀 준비 되셨습니까? 거든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권 교체하자는 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정말 제대로 쇄신하고 개혁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슬로건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분이 이준석 대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당대표로 이렇게 당선이 되신 것부터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총선 이후로 사실은 보수 정당의 쇄신과 혁신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고 국민의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 당이다 보니까 어쨌든 보수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이들로서 더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이 정당이면 과거에 좀 구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셔서 또 네. 참여를 하신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보수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은 잠깐 아까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 대변인만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또 되고 싶으신 거겠네요. 처음에 정치외교학과를 오는 친구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원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한민국 정치의 면면에 너무나 큰 회의감을 느끼고 실망을 해서 사실 졸업을 하고는
정말 발도 들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긴 가면 안 되겠다. 네. 너무 해봤자 될 게 없겠다라는 걸 근데 저 말고도 저희 또래들이 그런 무력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고 자기가 그분께서 이제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가장 먼저 이제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도 그렇고 이번에 공천 자격 시험 제도 도입도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에서 저는 나는 국대다 이후에 이제 최재형 캠프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 계기가 뭘까요? 최재형 후보께서 살아오신 것들을 봤을 때도 정말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는 정의와 공정 그리고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는데 그분이 평생 그 길을 걸어오셨었고 할 말을 하는 소신이 있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믿고 함께 합류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이분과는 믿고 일할 수 있겠다. 근데 아쉽게도 이 본경선 사인의 컷에 오르지 못하면서 컷오프가 되고 말았어요. 그 매력을 국민들께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전체 마무리를 하면서 뭐 특별히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나 전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하신 게 있나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보수 정치인으로서 최재형의 가치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게 많고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위해서도 그런 분이 저는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최재형 후보의 전 후보죠. 그 매력이 정확히 뭐예요? 대쪽 같은 대쪽 같은 인물. 네, 대쪽 같은 인물. 표 계산보다는 일단 할 말을 해야 하는 분. 욕을 먹더라도. 근데 저는 그런 진심이 언젠가는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혹시 그 진심을 느끼셨는지 사례 같은 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출마 선언 하셨을 때 선언문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캠프 해체 후에는 제가 이제 가까이에서 뵙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분은 제가 본 다른 정치인들이랑 다르게 뭐 내가 무슨 자리를 하고 싶고 다음 단계를 가고 싶고 이런 계산이 없으세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겠다. 이거 하나가 정말 확실한 분이셔서 그러셨군요. 네. 어쨌든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이 후보가 확정되면 내 표를 주는데 약간 조금 고민이 될 것 같다. 물음표가 좀 뜰 것 같다. 이런 부분도 혹시 계시나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려면 보수의 가치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 그게 누구죠? 네, 누군지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11월 5일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지명이 될 예정이에요.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박빙인데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좀 없는 홍준표 후보님이 좀 유리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간극이 뒤집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싸움인 거잖아요. 보시기에는 2030의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 추격세가 쭉 올라갈 것이다. 결국엔 크로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생각합니다.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이제 민주당 쪽은 후보 결정됐으니까요.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이 되어서 대진표가 짜진다고 한다면 이 지지율의 추세 이런 건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윤석열과 홍준표 중에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경우에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네거티브 난타전을 서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중도층을 지지하려고 하는 경쟁을 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붙는다면은 중원 싸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정책 싸움으로 갈 가능성. 근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은 서로의 네거티브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인신 않겠느냐. 공격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사가 또 걱정이 있고 있습니다. 하니까요. 네. 네, 다시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계속 진지한 것 같은데? 계속 아니, 진지했어요. 약간 그 뭐냐면 캠프에 또 있으셨던 분이고 말씀을 좀 그러니까. 조곤조곤 하셔가지고 네. 그 이제 짤로 돌아다니시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네. 잔잔하신 거예요. 분노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약간 혼날까봐. 제가 기자님들한테 화를 낼 이유는 없죠. 네, 그렇죠. 혼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야, 역시 다시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진지한 영역으로 옮겨가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어찌됐든 경선 후보로 계시는 동안 정말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 그러니까 공약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이것만은 좀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공약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홍보가 안 된 공약이 많습니다. 네. 저희 후보님이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도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시 비중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면에서 뭐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을 저희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변호사 예비 시험. 네. 뭐 사법고시로 부활하고 로스쿨을 폐지한다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로스쿨을 대체할 수 있는 변호사 예비 시험을 도입을 하자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 후보가 얘기했던 공약만이 아니라 경쟁 후보들이 얘기했던 공약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 공약들을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저희 그 캠프 관계자들께서 저희 돗자리 프로그램 어느 순간 많이 돗자리가 신청해 주셔야 되지 각당 후보 않겠습니까? 캠프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높은 거니까요. 네. 국민의힘을 어쨌든 응원하고 계시고 어쨌든 네. 당원이시고 당원입니다. 그죠? 당원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당분간 탈당하실 생각은 없으실 것 같고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난 뒤에 당과 혹은 뭐 후보 차원에서 함께 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제가 목소리 내는 역할로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뭐 불러주시면 돕도록 할 의향은 있어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도와드려야죠 당원인데. 제가 또 야당 출입이라서 네. 또 가끔 이제 그러니까요. 연락도 드리고 네. 뭐 논평도 받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연락도 하면서 많이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돗자리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과연 출연료를 100만 원만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100만 원을 더 얹어서 가져가실 아니 캠프도 어차피 자원봉사로 하셨는데 네. 여기서 좀 가져가셔야 그래도 가져가셔야 돼요. 조금 청년들 또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돗자리 깔아주세요. 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11월 5일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발표되는 날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힌트?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신 분 계층 중에 그들이겠죠. 하나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에 대한 정책과 공약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재형 후보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아, 자, 그럼 많이 시간 만나뵙고.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소상공인. 축하드립니다. 문제 풀어보신 입장에서 난이도가 어떤가요? 괜찮은 것 아, 같아요. 저희가 난도 조절을 항상 이게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괜찮았다고 하시니까 네. 다행히 저희가 사실 다행이죠. 상금 드리려고 네, 저희가 모시는 드리는 게 건데 좋죠. 가져가시는 게 좋잖아요. 네. 저희 돈 아니거든요. 오윤호 대표님 대표님, 책 많이 화이팅!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도깨비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백지원님께서 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2주마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1월 11일에 발표될 이 조사에서 1위와 2위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1위와 2위의 지지율 격차를 맞춰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우,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또 야당 지지하시는 분께서 이 플랫폼 오마이뉴스가 만들어놓은 플랫폼에 참여할까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약간 걱정. 네. 네, 저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화 안 받는 야당 의원님들 좀 전화 좀 받아주시고 문자 씹지 말아주시고요. 네, 연락 좀 저도 해주세요. 절대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한 거 많거든요. 네. 전화 좀 받아주시고 전화 받아주시는 모모모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